8월 24일 정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반도체, IT 기업들을 전부 멱살 잡고 끄고 올라갔는데 쟁스난 이 황 사장님이 대단해요. 이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아니고 AMD도 지금 리사수, 네, 대만계 미국인들이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을 꽉 잡고 있죠. TSMC가 괜히 미국계 호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커넥션이 있다. 네, 우리나라도 좀 이런 기업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자, 아무튼 엔비디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이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높게 제시하면서 월가에서는 이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500달러 달성했고요. 뭐 800달러 그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질주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지금 시간에서 9%까지 올랐다가 7%까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한 30%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가 30%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업들이 멱살을 잡고 올라가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경제지표를 좀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업들 몇 개가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도 상반기에는 에코프로가 그냥 지수를 멱살 잡고 올라갔잖아요. 그 대신 다른 종목들이 다 부서졌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엔비디아가 지수를 살려놓으면은 이제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선물이라든가 옵션 자금들이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발 관련된 리스크만 조금 해소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이번 이슈로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한다. 왜냐면은 올해 주요 경제 지표가 거의 개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뉴스 났으면은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언론에서 나라 망하는 뭐 또 정치 싸움 하겠죠. 그 정도로 개판이 났을 건데 중국은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가요? 네,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서 좀 점진적으로 경제를 조금 이제 체질 개선하는 걸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드라마틱하게 지수가 바뀌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내부적인 힘은 아직 남아있다는 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게 또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재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8시 한 50분에 발표를 해요. 대부분. 그래서 9시 장전에 발표를 하는데 5연속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된다. 5연속이 아니고 한 10연속 금리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금리 날 때까지 한국은 금리를 절대 못 건드려요. 여기서 한 번 더 금리 인상하는 순간 네, 요거 많이 설명드렸죠. 네, 우리나라는 워낙 민간 부채가 크기 때문에 끝장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지만 인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금리 동결한 상태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밤 11시에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좀 긍정적인 기조만 보여준다면은 이게 또 이제 증시에는 기대감이 보통 증시가 6개월 정도 선반영하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더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이번 주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었죠. 중국의 대추호대 금리 월요일날 이거 개박살 났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자, 금요일날 목요일날은 선방. 자, 금요일날 우리 장 마감 이후지만은 이제 파월 연준장의 발언에 따라서 또 증시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될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 테마주 랠리들이 약간 주춤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 뭐 HBM 반도체 관련 테마주라든가 엔비디아 관련 GPU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뭐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 네이버, 카카오 같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대형주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너무 빨랐잖아요.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대형주의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요 포인트다. 그리고 어제 여기 환율이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조정이 나오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과연 이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건지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가 거의 4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한 5천억 정도만 오늘 수매수 전환해주면은 또 시장 나쁘지 않거든요. 어제 여기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또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은 뭐 오염수 관련된 이슈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발 재료가 시장에 더욱더 크게 나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타지만 테마주 그래도 오늘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오늘 오후 1시에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모든 수산물을 매일 표본 검사하겠다. 검사를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검사 장비가 필요하죠. 뭐 세트랙 I라던가 아니면 오르비텍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러면 이제 정수기 필터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누펙스라든가 피코그램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거는 단발성이죠. 뭐 요오드 제품들 이제 방사능을 조금 몸속에서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방사능 검사기, 검침기 그리고 이 필터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요오드 포함한 이런 뭐 이 의약품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뭐 더 나아가서는 방독면은 좀 아니잖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한국 라이프케어랑 HRS가 잡혀 있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세 가지 테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 좀 요거는 이게 한편 단편적으로는 좀 안 좋은 뉴스인데 이걸 좀 파고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입국하던 이 아프리카 난민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한 600명 넘는다고 해요. 이게 막 포탄을 갈기면서까지 학살했다고 하는데 자 사우디에서 이런 이슈가 나가지고 유엔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산 그 엑스포 유치 라이벌 국가입니다. 부산 라이벌 국가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랑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좀 유력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살한 국가에서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위안부와 뭉갤 가능성이 높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잼버리 사태로 부산 엑스포는 0%로 확률돼서 이제 사우디 이런 이슈로 인해서 1% 올랐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시장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됐다. 잼버리로 완전히 개망신 당하면서 네 잼버리 빨리 조사해야죠. 개망신 당했는데 지금 1% 올랐다는 점 부산 엑스포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제가 부산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네, 이 정도까지 오늘 테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블로그에는 맥신이라든가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주들 말씀드릴 거죠. 어제 마감 시장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이게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가 이제 초년도 성을 띄기 때문에 그 초년태라든가 맥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이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최근에 딱 기간이잖아요. 보통 초전태도 2거래 정도 상승한 다음에 조정 나오고 맥심도 딱 2거래 오른 다음에 조정 나오고 어제 그 뭐였죠? 후쿠시마 오염수도 2거래 상승 나온 다음에 조정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 2거래를 못 버텨요 테마주들이. 그래서 첫날 상승하고 뒷전에 따라가면은 항상 단기적으로 수익 매도를 쳐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네,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란색 됐죠? 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잭슨 미팅은 금요일 날 파월 연준장의 연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큐레터 신규 상장을 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하면서 오늘도 장중 대응이 중요하다. 장중 대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